네, 이란 공습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격화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네, 계속해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미국에서 밝힌 내용을 좀 살펴보면 1,000곳에 대해서 타격을 실시를 했다. 또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좀 감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훈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면서 1,000곳을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뭐 공격이 눈으로도 보일 만큼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첫 전쟁이 개시되고 나서 자기네들의 목표였던 원래 그 세 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란은 위협국인데 이 위협국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 수단인 그 탄도미사일과 비대칭 전력, 드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해군 전력. 예.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조금 느슨하긴 하지만 정권 교체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목표를 갖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지금 목표를 하고 타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해군 잠수함 기지라든지 아니면 함선이라든지 미사일 기지라든지 드론 저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란 지도부가 사용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다 형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형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폭 드론을 띄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통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값싼 드론을 띄우면은 고가의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차두현 부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3천만 원의 자폭 드론을 띄우면은 이게 60억 원대의 요격 미사일로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런 논리가 일단은 나오는데요. 예.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저거는 단순히 가성비로 따질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전쟁을 진행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예. 뭐 민간인들 이용해가지고 인간 방패로 세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도 계속 저항하거나 공격 위주로만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저비용 무기 체계를 사용할수록 특히 방어 측면에서는요. 예. 고가의 무기 체계가 손상당하거나 완전히 파괴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물론 딜레마는 있어요. 네. 지금 저 완전한 그 자폭 드론이 이게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거를 물량 공세로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비싼 미사일을 계속 소모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이 미국이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곳이 중동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사용해야 될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바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 문제보다 지금 단기간에 대량 이 요격 미사일 그 재고를 누리기도 힘든 마당에 이런 그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비용도 비용인데 제대로 된 공격에 성공을 하려면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란에서는 포기를 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지금 테헤란 상황도 조금 궁금합니다.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전해지기로는 뭐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게 두절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상황을 알 수가 없지만 이란 상황도 지금 상당히 좀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정확한 분위기가 좀 전해진 게 있을까요? 지금 처음에는 카메네이 지도자가 이렇게 사살됐을 때 다 기뻐하는 그 분위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 어떻게 전쟁이 더 진행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보내는 시그널 자체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지금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 아니다. 예. 우리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그 지도 세력이 나오면 뭐 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처음에는 독재를 했던 세력이 지도자가 죽었을 때 기뻐했지만 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죽었을 때, 그다음에 무바라크가 축출됐을 때, 가다피가 죽었을 때 오히려 그 지도자가 없어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왔으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그 오더, 질서가 없어진 상황, 그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원래 자기네들의 더 그 경제나 먹고 사니즘이 더 뭐라 그럴까 더 나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메네이가 죽고 지금 이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 그리고 미국도 그 이유를 별로 책임져 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 자폭 드론 공세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요격 미사일을 통해서 격추시키는 일을 좀 반복을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좀 보면요. 본인들의 무기 비축량은 역대 최고고 전쟁을 영원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차두현 부원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과거와 같이 이 비용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미군의 희생 이거에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간에 작전을 하다가 타협하는 결과는 내지 않을 거라는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 드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드론은 미사일과는 달리 정권 지도부가 없어져도 예. 한발적으로 소규모의 집단만 있으면 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작전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고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드론들도 뭐 한 발씩 이렇게 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런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 집결지 자체를 이란이 어느 지역에 주로 이제 집중해 있느냐, 예. 잔여한 남아 있는 자폭 드론의 위치 같은 것을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의 협력하에 찾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 대중동 군사 작전을 보면은요, 그 지역에 있어서 정권을 변환시키고, 네. 그런 다음에 일단은 민심을 안정화하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안정화 작전을 통해서 재건 작전까지 다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위협 요인들만 제거를 하겠다라는 건지, 예. 그 이후에 재건이나 그다음에 국가 재건설 같은 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군사작전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우려 없이 손쉬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려 없이 손쉬울 수도 있다. 네. 지금 정보력 얘기를 해주셔서 이걸 또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하메네이를 잡는 데 있어서는 미국 CIA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력이 한몫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이란 내부에 현지 정보 요원을 모집을 해서 하메네이와 관련된 어떤 동선 같은 것들을 분석을 했다고 하고 CIA 같은 경우도 최고급 회동에 하메네이가 참석할 거라는 정보를 입수를 한 게 유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하메네이 집무실 근처의 교통 카메라, CCTV도 모사드가 분석했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모사드의 강점은 휴민트입니다. 휴민트를 복귀해 보면 그 삐삐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중간 관리급까지 다 폭사시킨 3,000개의 삐삐를 풀어서 이렇게 했던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폭발해서 예. 근데 그거를 심기 위해서 26년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 페이퍼 컴퍼니를 짓고 물량을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정보도 26년 전에 지금 무선이나 이런 것들로 헤즈볼라가 하면 다 잡히니까 삐삐를 갖고 이제 통신을 한다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하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불가리아에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을 둬서 그런 그 휴민트를 심어 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기억해 보시면 하니에라고 하는 저기 하마스의 그 정치 총국 총국 수장도 예. 페제스키안 대통령 소위 말해서 취임식 때 갔다가 그 혁명 수비대가 제공한 숙소에서
폭사해서 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기밀입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밀정들을 다 심어놓고 휴민트를 다 심어놨다라는 거거든요. 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급 회의가 열릴 거다. 그리고 거기에 카메네이가 참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첩보를 입수하고 이동하는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원래 밤에 기습해서 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을 오전에 이렇게 해서 바꿔서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CIA는 뭐 여러 가지 텍스힌트, 그 기술적이나 이런 것들로 도청하지만 모사드는 직접 휴민트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이 공조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그 군사 작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기술력도 필요했을 테고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력도 필요했을 텐데 두 국가의 공조를 통해서 이번에 작전이 성공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워낙 뭐 연기나 쇼맨십에 능한 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막 작전이 성공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 개시 승인 전에도 이란과 핵 협상을 이어가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의도적인 연막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Got a lot of things going on. Now we have a big decision to make. You know that. Not easy. But I'd rather do it the peaceful way, but they're very difficult people. Young man, there's no need to fear. 네, 텍사스에 방문을 하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란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사실 이거 거짓말은 아닌데요. 그 이후에 에어포스원에 탑승을 해서 기내에서 군사작전 개시를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려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춤을 추고 뭐 햄버거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군사작전을 개시 승인한 이후의 모습들인데요. 차두현 부원장님. 네. 연막 작전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연막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다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일부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지난주에 이 스위스 주재 오만 대사관에서 오만의 매개로 오만의 중개로 미국 대표와 그다음에 이란 대표가 핵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1차 타결과가 괜찮았고 원래 예정대로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공격을 내렸다라는 건 공격 명령을 내렸다라는 건 이 완전히 일종의 기만이자 연막 작전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미국 측의 최종 판단은 오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에 합의가 된다 그래도 그동안의 이란 정권의 전례로 봐서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고 또 결국은 이란이 농축권에 대한 것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농축권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이란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변 걸프국들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에 국제 유가가 들썩거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이쪽을 지나는 선박은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강력한 위협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실제로 좀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좀 세계의 어떤 원유 목줄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조금 불편이나 위협이나 뭐 우려를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직접적으로 뭐 기뢰를 설치한다든지 납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협을 한 거가 되게 돼서 거의 봉쇄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직접 실제로 기뢰를 설치하고 물리적으로 거기를 막을 것인가 아닐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강력한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미국이 저기를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다 기뢰를 설치하려고 이란 해군이 기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첫 군사 목표는 해군 괴멸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자의 입에 머리를 들이미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붙는데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이미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선박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봉쇄는 하지 않았지만 봉쇄를 한 효과를 내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좀 사태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의 봉쇄 효과를 내고 있다. 예. 저 실질적으로 뭐 전력상으로는 지금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군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예요. 과거에 아덴만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아덴만에서 돌아다녔던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를 그대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요. 저 지역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없더라도 비교적 소형 함정을 가지고도 상선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아까도 기뢰 부설도 마찬가지지만 위협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상선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걸 개인적으로 매번 미국 그 군사력을 가지고 경호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저 지역에 있는 물동량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앞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아직 더 큰 파도는 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미국이 자국민을 향해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동 내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은 철수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내린 걸 보면 앞으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루비오 장관이 공언한 대로 더 센 공격을 감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점점 그 수위를 올려가면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 공격하는 대상은 요인, 그 최고 고위자들 지금 48명이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사람들도 타겟이 있어서 죽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 탄도미사일 저장고, 드론, 그 여러 가지 지금 전략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심지어 벙커버스터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옥죄어 갈 겁니다. 이란 순회 정책 결정자도 위협을 가하면서 예.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할 수 있어서 이미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고조가 되면 당연히 미국 국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한 거죠. 네. 더 큰 파도란 대체 무엇인지 이어지는 9위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위까지 확인하셨습니다.